최순실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렇게 어제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 등 정관계 원로들이 오늘 오후에 회동을 갖습니다. 과연 어떤 전국 해법이 도출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190만 명. 주최 측 규모, 추산인 규모인데 190만 촛불이 전국에서 타올랐습니다. 점점 열기를 좀 더해가는 분위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촛불 시에 이제 숫자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는 어제 5차 촛불 시를 지켜보면서 저기 느낀 것이 이제는 그 민심의 향배가 이미 이제 정해졌다. 그리고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권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유동성이 변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촛불 시위는 꺼질 수 없다는 것을 한번 확인했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눈발도 날리고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참가를 했고 또 전국에서도 많은 또 집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또 청와대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엄중함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이제 대안을 내놓을 건지 여기에 이제 초점에 방점이 있지 않겠나. 다만 이제 한 가지 어제 좀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다행히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갖고 사실 국격이 굉장히 지금 무너졌습니다만은 어제 그 촛불 시의 그 평화적인 질서가 오히려 국민의 국격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당히 그래도 좀 올려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느끼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그래도 위대하다,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질서 있는 혁명이라고 할까요? 질서 있는 혁명이다. 분노. 근데 150만 명 가까운 파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차분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건요 거의 그 기네스북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 어느 선진국의 과거 혁명에도 저렇게 5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있었는데 쇠파이프 하나 없고 돌멩이 하나 돌지 않고 물대포 하나 없는 이런 나라가 말이죠. 세상에 어디냐고 외국인들도 어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어느덧 체계화되고 이게 정예화됐다, 뭉쳤다. 이거는 훨씬 더 무서운 거, 무질서보다 훨씬 더 무서운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은 벌써 이제 4%라는 지지도가 말해주는 거죠. 과거 1974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날 때도 24%였습니다. 지지도가. 근데 이게 4%라는 것은 아마 좀 심하게 하면 역사 이래로 아마 이 여론조사 기법이 발명된 이후로는 거의 최초로 이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로 이 험악하고 조직화되고 엄중한 국민의 민심이 충분히 대통령께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답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국민이.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답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적인 입장 발표를 할지 궁금한데 만약에 있다면 또 어떤 형식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냥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지켜보면은 청와대에서는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참여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참석한다면은 전국을 일단 어느 정도 나름대로 끌고 가겠다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면서 대통령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대국민 담화보다는 오히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대통령의 입장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 입장이 한 몇 가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유영하 그 변호사가 검찰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29일까지 데드라인을 끊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면 조사가 됐든 제3장소에서 하든 어쨌든 직접 조사를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뭐 일설에 하면은 뭐 직접 뭐 긴급 대면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뭐 청와대 직접 찾아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상의 문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검찰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이것이 직접 대통령이 밝힐 가능성이 좀 있다 하게 되면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때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탄핵이 만약에 가결될 경우 이번 다음 주는 이제 탄핵 전국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어떤 입장을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권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권한
탄핵이 통과되면은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데 그나마 권한 대행의 입장, 대통령에서 입장, 예. 그게 뭐 정권을 임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책임 총리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국정공백 상태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입장이 틀림없이 밝혀질 겁니다. 네. 아마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또 국정조사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한 입장, 이제 그 국정조사에 정인으로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좀 우리도 관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여기서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계속 이게 머문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직무유기라는 이런 또 표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경우든지 다음 주에는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1차 뭐 대국민 담화 때는 녹화 영상을 틀었고 2차 때도 뭐 그렇게 뭐 시원한 곳을 긁어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예. 일문일답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너무 쏟아져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받다 보면요. 너무 민감한 분들은 수치가 너무 많죠. 이를테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비아그라를 구입한 내용을 아십니까? 7시간 어떻게 생각해요?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요. 예. 그걸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준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일문일답할 타이밍조차도 놓쳤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고 명쾌한 해법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어떠한 형태의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는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으면 상당히 화가 날 겁니다. 아직은 가볍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무거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사과 정도 하면 대통령 국민들이 아마 눈알을 끔뻑도 하지 않을 거고 최소한 사퇴에 버금가는 시나리오를 내놓지 않으면 어떠한 적당한 미봉책으로 넘어가더라도 국민들은 화가 날 겁니다. 이를테면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지금 검찰 수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물꼬를 태야죠. 이 부분도 받아들이고 이후에 당장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모든 과정 물밀듯이 미뤄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사퇴에 버금갈 정도로 본인의 어떤 그런 물러난 시나리오를 내놓지 않는 한은 국민들이 어떤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민심의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 있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뭐 객관적으로 보면 수세에 몰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수세에 몰려보는데 지금 야당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다음 주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탄핵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일날 아니면 9일날 탄핵이 결정되겠죠. 예. 그러면 그것을 보고 두 가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야당한테. 뭐냐면은 하나는 책임 총리제를 다시 그 야당에서 추천한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라고 오히려 또 다시 제안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개헌 후에 개헌 고리를 갖고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 후에 본인의 어떤 그 퇴진 로드맵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 안에 퇴임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준비를 못하면은 또 전국은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 지금 촛불 시위 민심에 지금 뒤에서 자꾸 숨어 있을 게 아니고 또 이 여기에도 무임승차할 게 아니고 앞으로 야당도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퇴진과 관계없이 앞으로 만약에 퇴진한다 하더라도 그에 예. 따르는 로드맵을 청사진을 밝혀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야지 어떤 그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거지. 야당도 지금 대통령이 오로지 하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것도 책임 있는 야당에서 모습은 아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좀 전국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가 원로급도 모여서 시국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 면면을 좀 보니까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전 국회의장이나 총리를 지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 현직에서 전국을 수습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주목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 면면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그 원래 이제 그 각 정권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뭐 국가 원로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원로 회의가 있다가 다시 없애는가 그렇게 했죠. 아마 없앴는데 사실 원로 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정부의
그다음에 어떤 그 완충 역할을 하는 지대가 바로 국가원로회의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작동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해 갖고 지금 국정이 공백 상태 되다 보니까 일단 원로들이 나서는데 그럼 원로가 누구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원로라는 것은 가장 일단 상징적으로는 그 국회의장 중심으로 사실은 그 원로 회의가 구성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면 전직 총리라든가. 예. 그래서 이제 박관용 전 의장이 이제 주관을 해서 뭐 김문기 전 의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전직 총리 이용구 총리도 오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야 소위 말하면 총리급 그 다음에 여야 국회의장급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이 지금 시국과 관련돼서 뭐 사심 없는 토론을 거치겠죠. 그 토론의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함으로 해서 국민 민심을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민심을 담아서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전달하면 그 민심을 갖고 또 대통령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어떤 그 뭐 하야라든 아니면 퇴진을 하든 그 일정을 내놓을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냥 원로 회의로서 끝나버리고 그냥 전달했는데 그 전달로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하고 좀 다른 지금 국가의 엄중한 사태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원로 회의에서도 좀 현실적이고 또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내용인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퇴진 관련해서도 상당히 언급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박관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면서 같이 국정을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국정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각에는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원기 의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수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갖고 이 해법을 찾는데 어떤 해법을 찾을까 하는 부분들은 아마 청와대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원로들의 회의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국정 스타일상 나이가 드신 원로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총리라든지 뭐 이제 연령이 많은 분들을 이제 기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전직 총리나 국회의장들에 되는 분들의 의견을 훨씬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오늘 많이 참조할 겁니다. 따라서 역으로 오늘 원로들은 좀 점잖게 두루두루 빙 돌려서 이렇게 포괄적인 안을 제시하지 마시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아주 현실적인 안을 좀 제대로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 대통령 직원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을 제대로 뭉뚱그려서 제대로 확실한 게 전달해서 오늘이 하나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나 덧붙이면은 이게 무슨 사퇴나 이렇게 탄핵 이후에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해본 사람 고건 전 총리 아닙니까? 오늘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조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건 총리가. 혹은 개인적으로 독대를 해서라도 의견을 구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뭐 물러나더라도 국정 공백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 고건 총리 경험상, 내 경험상 해보니 그 너무 크게 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말고 일단 물러남 그 이후 후속적인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있다 하고 그런 노하우라든지 대통령이 그게 사퇴 이후에 탄핵 이후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대통령이 아마 그런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이 이런 상황인데 사실 오늘 그런 원로들의 그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떻게 응답하느냐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확실한 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이미 화법은요, 해법은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그다음에 국민들을 통해서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요 국민들의 메아리나 야당의 언론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직접 원로들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 앞에 턱 제시하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아주 힘든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명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로들이 그 정도로 제안을 한다면 제가 그 원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모양새도 갖출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오늘 지금 원로에 지금 뭐 교수님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원로회의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것을 비서실장한테 전달할 예. 건지 그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이럴 때는 사실 국민들 보는 입장도 하니까 직접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박관영 의장이라든가 김원규 의장이라든가 여야 원로들이 같이 뭐 다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표선을 갖는 몇 분들이 가서 직접 대통령한테 그 어떤 그 원로들의 입장 또 원로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민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결 방법이 있다면 해결 방법까지도 적시해서 직접 전달하면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고 서면으로 이게 전달이 된다면은 예. 사실 또 그 공허한 메아리가 예, 될 수밖에 예. 없다 그래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바로 차은택 그리고 송성각 전 원장이 기소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또 언급될지 여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연급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 뇌물죄의 형식으로 좀 기정사실화하고 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차은택 정도는 충분히 그런 혐의들이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차은택을 문학의 황태자라고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많이 자존심이 상하죠. 황태자다. 저는 뭐 죄송하면 차은택이 어느 사람이고 뭘 했던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광고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문학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삼촌 뭐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시키고 예. 자기 뭐 논문 뭐 지도 교수 말이죠. 장관시키고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파워가 있나? 그 정도라면 충분히 많은 모든 예산이나 정책이나 인사라든지 국정의 농단은 구석구석 다 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충분히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이 충분히 제시를 할 거라고 보고 네. 훨씬 더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더 2배, 3배 저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네. 예.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차은택 씨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 차은택 씨가 국정농단한 거는 이미 다 언론에 다 나왔는데 이제 검찰의 이제 대통령하고 관계를 어떻게 적시할 거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공모를 했다든가 지시를 했다든가 직권 남용을 했다 하는 부분은 오히려 최순실 씨와 관계에서 그런 공모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차은택 씨를 만나갖고 직권 남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시하기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처럼 뭐 공모와 관련된 용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있다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의 한계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통령과 관계를 어느 정도 적시를 할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29일까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이 부분이 밝혀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그 기소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뭐 기소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예요. 예. 결국은 모든 것이 다음 주에 대통령을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검찰의 적시 내용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정치권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허성호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